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이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라고 해서 무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죠. 그래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천간을 읽을 때는 그냥 무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무토, 내일 공부하는 것은 기지만 기토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명리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토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일 공부하는 것 기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무토와 달리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흙의 기운이지만은 음양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은 여자와 같은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낮고 조금 좁으면서 작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큰 개념의 토가 되겠죠. 큰 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항토라고 해서 높고 넓고 광활한 그런 토의 개념이 바로 이 무토인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산인 같은 것, 구릉이죠. 큰 개마고원 같은 큰 그런 분지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개념이 아니죠.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건 음토는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를 말하는 거고, 원은 정원을 뜻하죠. 정원. 그래서 논밭의 개념, 과수원의 개념, 작은 텃밭의 개념, 좋게 말하면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질문하시기를, 선생님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가 크고 넓고 방대하니 이것이 더 좋고, 기토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니 기토는 안 좋은 토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각자 쓰임이 있다. 옛말에 노방에 구르는 돌도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조건 양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음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좋은 난초 있잖아요. 좋은 난초 아주 수백만 원짜리, 뭐 좀 더 비싸면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를 벌판에 큰 산에다 심어 놓으면 큰 자풀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 때문에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어디다 심어야 했다? 기토 같은 아주 비옥하고 윤택한 그런 토에다 심어야 되죠. 농부들이 밭작물을 할 때 물론 큰 논밭에다가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어서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러한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비옥한 양분이 많은 그런 토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짓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이 바로 기토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가 좋고 기토인 음토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토는 무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토는 기토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토는 무토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면 좋은 것이고요. 기토는 기토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토라고 하는 것,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토는 어떻게 돼요? 비옥해야 돼요. 비옥해. 너무 말라서도 안 되고요.
토가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토가 너무 물이 많아서도 안 되고요. 토가 너무 얼어서 동토가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하고 적정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고요. 동물도 그 따뜻한 토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과실들을 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 적당량의 습기가 있는 토가 아주 비옥한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온기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때 무토라든가 기토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도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하지만은 무토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따뜻한 태양과 같은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좋아하는 수는 임수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죠. 비옥한 하늘에서 내리는 우루수와 같은 이런 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 무토기토는 무조건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물론 병화 없으면 정화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으면 임수 쓸 수 있지만은 정화 임수를 쓰는 사주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사주가 공력이 더욱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토하고 다르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는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무토는 광야라든가 큰 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광야라든가 산에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면 불모지가 되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병화 개수가 있으면 잡풀은 자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량의 우리가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서 큰 산림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토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신을 총할 때 간목, 병화, 개수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간목을 먼저 쓰고 병화, 개수를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병화, 개수의 우선순위는 여름에는 개수를 먼저 쓰게 되겠죠. 당연히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천하가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 뜨거운 여름에는 개수를 먼저 쓰고요. 해자, 축월, 지금 같은 겨울에는 개수보다는 병화를 우선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지만은, 무토는 계절과 상관없이 일간이 일단 왕하면 간목을 우선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기토는 왕해도 간목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그냥 병화 개수로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절기로 보게 되면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입동이 되면서부터 가을에서 겨울로 전환이 되죠. 술월은 신유술, 서방금 이 왕한 계절이면서,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하면, 바로 해월부터는, 바로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부터는 그야말로 엄동설한의 계절이 들어오게 되죠. 혹한기라고 하죠. 혹한기, 그 남자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혹한기 훈련 무지 힘들죠. 저는 군대를 어디서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주도도 따뜻할 것만 같지만은 겨울에 또 추울 때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남극 대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몹시 춥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조후를 해줘야 된다. 추울 때 조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 즉 혹한의 기온에 따뜻한 난방을 해서 사람, 동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데, 특히나 해자축월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추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동해 주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왕절이 됩니다.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데, 해월은 수의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니 해월과 자월이 가장 수가 왕하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월 같은 경우에도
해자축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건 해월과 자월이고요. 수가 왕하면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겨울에 물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월에 해수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기온이 한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지지로 해자축 방합이라든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기온이 거의 남극대륙처럼 수가 하나 생길 때마다 기온이 밑으로 툭툭툭툭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해월에는 어떤 일간임을 막론하고 반드시 화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 화는 뭘 위해서 쓰는 거죠?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 마찬가지예요. 병화를 얻어서 조후를 하지 않으면 토가 얼게 되면 동토가 되죠. 남극 대륙 또는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땡땡땡땡 얼어져 있는 토에는 아무리 씨앗을 심고 묘종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병화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물을 녹일 수가 있겠고요. 땅을 해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모두 어떻다? 약하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약한 무토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것 역시나 병화를 얻게 되면 이 병화 하나 가지고 조후도 하고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도 할 수 있다.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해월의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지 사화 오가 있으면 병화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사화 오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문제는 사화를 볼 때는 연지에 있게 되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고요. 지지는 오화 정도 있어도 되겠고 시지가 오시가 돼도 나쁘진 않겠지만 천간의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뿌리 있는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월의 무토라 하더라도 지지로 뭐 진술중 및 토등을 많이 봐서 무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도 머리에 한번 생각해 두시는데 무조건 간목을 먼저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반드시 화를 얻은 연후에 간목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월령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 필요가 있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국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왕하다,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일간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사주를 배합할 때는 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격국을 보게 되면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인을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하고 해수가 있는데 자수 원래 자가 양이죠.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자수의 기본 본기가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가 임수가 되는 것이니 몸체는 자수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고 해수는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라고 보죠. 양대 양이 되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일간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토국수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극자는 다른 말로 육친으로 보게 되면 재성이 되는 겁니다. 재성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 즉 음대양 또는 양대음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얘가 체음용양 양으로 쓰게 되니 양대양이 된다. 그러면 사주의 격국은
편제격이 이렇게 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편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월은 재성이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신약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욱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 안에 해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지만 이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이 무토는 쓰지 않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즉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체음용양이라고 말씀드렸고 혹여라도 이 간목이 천간에 특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시 갑인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 이거 쓰면서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자. 만약에 여기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했죠. 간목이 인의 뿌리를 튼튼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편제격이 아니라 재성도왕하고 칠살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간목을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으니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재성도왕하고 칠살도왕 아니 저건 뭐가 된다? 제살태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엎친 데 덮친 격. 제다신약은 그냥 내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만 생각한 것인데 제살태왕은 나도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그 재성이 살을 생해서 나를 협공하는 것과 같다. 그죠? 한 대 맞고 설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의 화를 얻거나 진술, 충미, 토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중에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 우리가 무토가 살기에는 이 해월의 무토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편제격에 요거는 제다신약이 아주 심각한 정도의 제다신약이 되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인시가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살태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금 물론 뿌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땐 뿌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신시라든가 유시, 경신시, 신유시가 되게 되면 이 신금도 뿌리를 크게 얻게 되죠. 그러면 일간이 더욱더 약해져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금이 또 수를 생하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간의 인목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인목을 봐서 무인일주가 되는데 인의 한목을 하죠. 그러면 수도 이렇게 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의 한목에서 목이 왕해지게 되고요. 어차피 해월 자체 수가 왕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편관격은 아니지만은 결국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생시자들은 뭘 봐야 된다? 인성 하다못해 비경 겁재라도 얻어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무토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있습니다. 임자시.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죠. 제다신약이죠. 인해한목에서 제살태왕이 되었죠. 여기 다시 재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무토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을까요? 물론 인중에 있는 병화에 의지해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무인일주 이런 거를 이제 앉은 자리에서 살인상생이 된다고 해서 진위, 살인상생, 진위, 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위상생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 천간으로 투출해야지 진정한 살인상생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진위살인상생, 암생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죠?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자식하고 헤어져서 사는데 자식을 진짜 앞에 나가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빵 사주고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학생하면서 용돈 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애기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안에서 이렇게 생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병화가 투출나는 것이 올등하지만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국세는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화운이 아니라 목운이 아니라 화토운으로 가야 되겠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운을 만날 수가 있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면 너무 멀죠. 그죠? 개축대운때 이거 요 축이 토이긴 하나 뭐 겨울에 얼음 땅에 무토가 뿌리를 둔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자시 좋지 못하고요. 갑인시 아까 말씀드렸죠. 더더욱 좋지 못합니다. 인해한목에서 간목 투출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혹시 종살격이 됩니까? 기명 종살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된다 하더라도 신금이 있으면 이거는 파격이다. 원래 종살격, 이 목으로 종하려면 목을 극해하는
금이라든가 토가 없어져야 되죠. 어차피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가서 기명이잖아요. 근데 신금이 있으면 종살이 되더라도 격을 파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고요. 을묘시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생신은 병진시 정도라고 하면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진이 무토가 여기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진시 정도는 이렇게 괜찮게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무토가 정사, 화의 생을 받고 무오, 오의 뿌리를 둘 수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작 목화운을 갔을 때는 반대로 수기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정사하고 임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수가 굉장히 진짜 왕한 거고 운이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수기가 세력을 얻은 것이지만 자 정사라든가 특히 무오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해한목해서 임수가 투출은 되어 있지만 이 수기가 인해한목에서 오히려 목기가 더 왕해진 상태에서 임수를 운시가 뿔을 들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화운을 간다, 목운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수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 경신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시, 이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물론 이제 이 금이 목을 제해준다라기보다는 이건 지지로 충이 되게 되면 금도 상해를 입고 목도 상해를 입죠. 선생님 무토가 약한데 둘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나한테 삥을 뜯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해. 근데 삥을 뜯으려고 하는 놈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놈하고 서로 뭐 잘났다고 둘이서 싸우고 있어.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아니죠. 그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네들끼리 싸우든 말든 나는 삥을 뜯길 것이고요. 결국은 뭐예요? 의도 터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신시, 신유시, 개시 차라리 이런 경신신유 개를 만들려면 차라리 수레라도 뿌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경술시가 좋으냐? 임술시가 좋으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병진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유시도 너무 신약이죠. 오늘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3수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병진시가 뿌리도 없고 조우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